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다가 좋지 못한 꼴을 당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안대군 이방석 또한 어머니 신덕왕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죠.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이방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석은 1382년 고려 개성에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방석이 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사건을 일으키자 이성계의 정적이자 고려 최후의 충신이라 불렸던 최영은 이성계의 반란에 참여한 장수들의 가족을 사로잡기 위해 그들의 집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집은 오남 이방원이 가족들을 미리 피신시킨 덕분에 이방석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화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원을 포함한 형제들과 이방석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하지만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을 세자로 세우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훗날 그들 형제 간의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원래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은 대부분이 유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중 가장 맞이인 아들이나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공이 컸던 인물이 세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성계와 신덕왕후 그리고 정도전이 내세운 세자 후보는 신덕왕후의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방번이었죠. 하지만 공신들인 백응령과 조준, 정도전 등이 이방번은 성격이 포악하니 세자감이 못 된다며 반대한 끝에 결국 신덕왕후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번의 성격 문제는 겉으로 내세운 핑계였을 뿐 실제 그를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번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세자가 된다면 이성계가 죽인 공양왕의 형이 훗날 조선의 국구가 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방석이 세자가 되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가 왕세자가 된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방번의 경우 앞에서 말한 문제로 제외가 됐지만 장자가 뒤를 잇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장남인 이방후를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세운 공으로 따지면 이방원을 세자로 뽑아야 되는데 이방석은 그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방번과 이방석은 조선이 세워질 때 겨우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던 데다가 그들이 가진 능력조차 아무런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에 오랜 관직 생활을 했던 이방후나 아버지를 따라 여러 전투에서 활약한 이방과 그리고 역대 최연소의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가장 큰 정적인 정몽주까지 살해하며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 등은 조선을 개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잘 검증되어 있었죠. 심지어 1차 왕자인한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이방간이나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한 이방이도 비록 방과와 방언만은 못하지만 어린 이복 동생들과 비교당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방석이 형들을 다 제치고 황제가 된 청나라의 성군 강희제처럼 5살 때부터 책을 읽으면 바로 그 내용을 다 외우는 등 뛰어난 왕이 될 자질을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석에게서는 딱히 그런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이방석을 세자로 내세운 이성계의 모습은 죽을 고생을 다해 나라를 세우는데 협조한 형제들을 내팽개쳐둔 채 새엄마의 자식만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이 느꼈을 섭섭함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컸을 것이라 짐작되는데요. 사실 이성계가 이방석을 세자로 내세운 데에는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남아있던 고려의 왕족들을 모두 몰살시켰을 만큼 자신이 세운 조선이 이전 왕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고려 권세가의 딸들과 혼인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조선을 건국할 시점에 와서는 방석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고려 왕족을 포함한 고려의 귀족들과 혼인으로 얽히면서 깊은 연관을 맺은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인맥들은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 왕조를 세울 때까지는 큰 도움이 됐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오히려 그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었죠.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옛고려의 인맥과도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왕비였던 신덕왕후의 소망도 들어주기 위해 그녀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던 것인데요. 무장 출신이라 제대로 된 제왕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신과 달리 어린 방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면서 아들이 경력을 쌓을 동안 자신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계획은 시작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으니 바로 방석의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던 현빈 유씨가 어린 남편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내시와 간통을 하다 들키면서 내시는 참수되고 유씨가 세자빈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태조실록에 기록된 세자 이방석의 모습을 보면 그는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조 2년,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던 직속 관원에게 자신이 지금 지내는 거처는 너무 작고 좁아서 여름에 무더우니 바람이 잘 통하는 방식으로 지은 여름용 건물인 양청을 새로 지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당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도평이사사에까지 전해졌고 얼마 후 세자가 지낼 양청을 지으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되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가뜩이나 지금 공사할 곳이 많은데 세자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양청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 덕분에 계획이 중지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방석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도 세자로서 딱히 나랏일을 돌보기 위한 경험을 쌓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죠. 그가 기껏 했던 일들은 다른 대군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법회를 여는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장군들과 궁 밖에 나가 남의 집 가축을 쏴 죽이거나 궁 안에 몸을 파는 기생들을 들이는 등 공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놀 생각만 해서 분노한 이성계가 직접 세자가 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등 자신의 후손인 양녕대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하루는 이방석이 대장군 남지와 신덕왕후의 친척인 강유신이란 인물들을 따라 말을 타고 걸박을 나갔는데 이들이 민가의 염소와 오리 등을 쏴 죽이는 사고를 쳐서 강건들에 의해 탄핵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은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버지인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가 그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할 텐데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인 것인데요. 이렇게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들만 봐도 평소 상당히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1차 왕자이 난 이후 공신들이 이방석과 이방번의 첩들을 전리품 삼아 데려갔는데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방석의 첩이 2명이나 있었으며 그것도 모두 기생 출신들이었다고 하죠. 애초에 이방석 본인도 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는데 그의 주변에 들러붙은 인물들도 그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세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주변 환경마저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후 이방석의 나이 14세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세상을 뜨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버지인 태조와 정도전이 있었죠. 게다가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사병을 중앙군으로 흡수시키면서 이대로 방석이 다음 왕이 되는가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보고 정도전과 이성계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이방석의 운명도 급격히 암울해지기 시작했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석은 급히 궁궐에 있던 수비대를 끌고 가 반란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봉원량이라는 신하가 광화문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이방원이 끌고 온 정예기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세자를 지지하던 정도전을 비롯해 심효생, 남은 등의 신하들이 모두 살해되고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세자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폐세자된 이방석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성계 또한 그 말을 믿고 방석을 궁궐 밖 그의 저택으로 내보냈죠. 세자빈이었던 현빈 심심하니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설마 나를 죽이게야 하겠냐는 말을 남기고 형인 이방범과 함께 궁궐문을 나섰다가 이거이 등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별다른 능력도 없이 자신의 것이 아닌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이방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